아마 지금 올리는 유튜브 영상이 한동안은 마지막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유튜브는 음, 뭐 자주 올려야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될 만큼 자주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뭐 기존에 한 5년 이상 유지하던 지인들 보는 개인 텔레그램 방하고 이제 어, 2월 달부터 올렸습니다만 트위터, 제 유튜브에 주소가 게시돼 있죠. 트위터 X 정도만 조금 더 그래도 유튜브보다는 더 자주 올릴 예정인데,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투자에서만큼은 특히 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나 다 확증 편향은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투자에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은 어떤 확증 편향성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어떤 분석했거나 추론한 것도 두 번, 세 번 다시 점검하고 너무 보고 싶고 믿고 싶은 부분에만 데이터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경계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제가 올리는 방식은 미리 몇 주가 됐든 아니면 길면 몇 달, 심지어는 뭐 몇 년에 앞서서 장기적인 흐름이니까 명확성은 떨어져도 미리 이러한 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러한 확률이 높다 낮다를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대응이라는 것 자체는 대부분 다, 저도 오래전에는 투자는 대응이지 예측 영역이 아니다, 그런 말을 투자의 정석처럼 알고 그럴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투자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한 6년 이후부터는 저도 이런 방식을 뭐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테스팅을 해보면서 정립이 됐던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뭐 완성이 돼가지고 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미리 예단하고 이러한 추론이라는 걸 통해서 미리 앞서서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5, 6년 진행되면서 정립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하려면 앞으로 시장이 짧게는 1, 2주가 됐든 아니면 길게 몇 달이 됐든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흐름이 갈 확률이 높은지를 미리 시나리오 관점에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구성하고 그 확률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그에 맞게 최소한 비중 대응을 하든 하면서 매수와 매도에 대응을 할 거지 않습니까? 투자는 감으로 하거나 외부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따라 투자하고, 나쁜 부정적인 악재가 나왔으니까 매도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미리 시장을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언론이나 일반적인 데이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확률 높은 기준과 근거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우수의 데이터를 놓고 그걸 가장 직관적으로 맞춰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트 데이터를 기본 베이스로 놓고 보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차트가 후행성이다라고 얘기도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얘기가 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앞서 만들어진 차트가 어떻게 될지 안다는 것 자체가 후행성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건 어느 정도 납득이 갈 만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6년 넘게 이 작업을 해오면서 보면 가장 그것을 확률적으로 사람이 확증 평행성에 빠지지 않고 직관적으로 확률치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는 차트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기본 베이스를 차트로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차트쟁이네 아니면 어설픈 차트 분석이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미리 앞서서 어떤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가벼이 여기고 또 그것을 심지어는 자기 투자 관점과 다르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것을 하루 이틀 겪어보고 경험해 본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런 것을 계속 겪다 보면 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부분 때문에 더 이상은 외부적인 공개적인 부분에서 유튜브 같은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이제 접었습니다.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에서 아주 간헐적으로 올릴 것이고, 그나마 그래도 뭐 트위터나 이런 부분에서는
올리기가 용이하고 또 즉각 대응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공지해드리기 수월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트위터는 좀 유튜브보다는 좀 자주 올릴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하는 추론과 분석을 꾸준히 지켜보셔야 제가 말씀드리는 확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여기에 각각의 데이터 퍼즐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요. 차트쟁이라서 어설프게 제가 그냥 감으로 아니면 짧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저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당연히 확률적으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먼 시점이면 먼 시점일수록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론체계는 꼭 제가 예언을 하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시장의 방향성과 미리 리스크를 확률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은 저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6년이 넘게 이러한 작업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면서 제 자칭 검증 결과로 볼 때도 이게 80% 이상의 방향성적인 부분이나 심지어 패턴, 기간값, 심지어 어떤 가격 구간까지도 매우 유사하게 그 부분에서 제 추론대로 진행이 되어 왔고, 심지어 시장이 크고 작은 리스크 구간에서는 제가 98%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확률치로 놨을 때도 90% 이상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6년을 검증해 왔기 때문입니다. 6년을. 저도 제 자신을 의심하면서 6년을 검증해 왔는데 그걸 투자에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하기 시작한 거는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최소한 3, 4년 정도의 구간은 그걸 소극적으로 검증하면서 일부만 투자에 반영을 해왔지, 이게 한 방에 돼서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한 3, 4년이 넘어가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의 높은 확률치를 갖는다는 건 저 스스로도 확신했기 때문에 저도 투자에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한 지 이제 시작됐고 몇 년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개적인 불특정 다수가 보지만 유튜브가 됐든 트위터가 됐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때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올려가지고 미리 시장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데 저렇게 될 확률이 높은데 얘기 드려서 틀리면 상대방한테 간접적으로라도 손실을 끼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안 하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2019년부터 또 2023년 거, 2024년 거도 영상으로 복귀를 찍어서 올린 것 자체도 일단은 이 사람이 며칠 보거나 몇 주 봐서는 이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의 확률치를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체크해 보시라고, 그런 측면에서 복귀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고, 이것은 그래야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얘기하는 부분에서 최소한 50%가 됐든 어느 정도 비중이 됐던 부분들을 투자에 반영해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는데 참고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지켜보기 전에 이 사람이 과연 어땠는지를 보려면 이 사람이 살아온 사람도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겪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는 그렇게 꾸준히 어떤 사람을 지켜보기가 쉽지도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보려면 이 사람의 살아온 흔적을 봐야 되듯이 투자도 그 사람의 어떤 복귀적인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 그렇게 높은 확률로 봐왔다고 미래도 그렇게 맞출 거라는 걸 예단하는 것은 뭐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기준과 근거를 갖고 미리 앞서서 예견하는 것들이 예언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높은 추론이라는 것 정도는, 이것은 꾸준히 보신 분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벌써 이걸 10분씩이나 얘기 드렸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 제가 하도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오해라면 오해, 답답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시장 정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다시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또 똑같은 거예요. 제가 2019년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후렴 돌파하면서 여기서 눌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낮게 눌릴 거라고 봤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예상보다 많이 눌렸죠. 하지만 제가 그때 올렸듯이 올라갈 거라고, 그 후렴 돌파에서 크게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28,000달러 정도까지 눌릴 거다. 그리고 4월 중순인 구간인 65K 부근에서는 크게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쌍봉을 볼 확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는 주의해야 된다. 이 패턴 구조까지도 제가 미리 쌍봉 패턴 구조를 개인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내려갔지만,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서 2024년 3년과 4년의 불장 구간이 시작되었다는 확률을 70% 이상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하락 조정은 없고.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19,600이라는 이건 정말 19,600이라는 값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찍고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수렴 구간에서 월봉상에 이게 데드크로스 나지 않고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2월 구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3월까지 올라갈 거지만 여기서는 71K까지 7만 달러 초반까지도 오버슈팅 할지라도 여기서는 크게 눌릴 거기 때문에 최소한 2, 3개월 이상짜리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림에서는 컵앤핸들 패턴이 나올 거라고 제가 미리 2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2월 유튜브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듯이 이 이후에는 2024년도 하반기까지는 추가로 더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유튜브 영상을 보시라니까요. 거기에서 제가 11월부터는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갈 거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강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꽤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무슨 무당처럼 예언하듯이 안 게 아니고요. 데이터는 한 가지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의 오류가 생길 확률이 높지만 수많은 데이터라는 것들을 차트라는 직관적인 베이스에 놓고 시나리오 퍼즐판에 그 데이터를 맞춰갔을 때는 향후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어떠한 패턴과 어떠한 방향성에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지를 미리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는 추론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6년 넘게 검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다 믿으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 확률치가 평균적으로 80% 이상이 넘고, 특히 리스크에 관해서는 거의 90%가 매우 넘는 확률도 하니까,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리스크가 제가 크다, 그걸 계속 미리 앞서서 강조드릴 때는 꼭 최소한 50%라도 반영을 하시라. 제 관점과 많이 다르더라도 일단 반영하고 난 다음에 제 관점과 많이 다르게 가면 그때 가서 저를 차라리 욕하시더라도 그런 다음에 50%는 들고 있으니까 그 50% 갖고 다시 대응을 하셔서 하시라는 거죠. 아니 이게 우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들이 매번 이 구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 여기도 그렇지만 특히 여기 이걸 어떻게 우연으로 맞춥니까? 우연으로 고장난 시계가 이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제 자신이 어떨 땐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스스로 제 자신한테도 놀랐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기준과 근거가 상당히 시장을 미리 추론하는 거에 확률이 높구나. 너무 이 얘기 길어지니까 이거 벌써 한 14분 넘게 얘기 들었는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장 말씀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서 확률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리 앞서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코스피는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이것도 예전부터 올려드렸던 건데 코스피 차트는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내려온 다음에 2020년도 이제 하반기 때 저점을 찍었고 1차, 2차,
3차까지 지지를 했지만 이 구간을 소폭 이탈했다가 살려주는 척 하다가 이 매물대 저항 구간에서 이 구간을 끼고 지금 월봉이 나왔고, 월봉이 지금 꼬리를 말고 있을 겁니다. 아마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2200대 구간까지도 크게 내려왔지만 월봉은 이제 꼬리를 말고 올라가고, 아마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5월봉은 양봉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내려가서 2만 달러 전후의 구간까지도 일단 기본 베이스는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확률을. 2만 달러가 2100이군요. 2100, 2000대. 거기까지 내려갈지는 지금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확률이 더 높아져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다음 달 진행되는 데이터를 보고 그런 추론했던 것들이 그렇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일단은 지금 그런 확률이 높아져 있으니까 일단은 반등이 나올 때 절반 비중이라도 최소한 줄여놔야 향후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S&P 500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4800 구간은 기본적으로 내려올 가능성 A, B 구간에서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830 구간인가요? 23 구간까지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 B까지 제약을 동. 그래서 제가 시장이 더 리스크가 커졌고, 지금은 더 밑으로 보수적으로 봐서 A 구간 약 4000 초반 구간이죠. 뭐 4200 정도일 수도 있지만 4200에 200과 4300 구간일 수도 있지만 4000 초반 구간까지도 열어놓고 A 구간은 기본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 하반기까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그 관점의 확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도 아마 더 크게 나오면 5700에서 5800까지도 눌렸다가 다시, 지금 이제 크게 반등이 나왔지만 예견됐던 크게 눌렸다가 다시 5700, 800이나 그보다도 더 올라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바닥 찍었다. 그러면서 물타기 매수나 저점 매수를 하는 자금들이 꽤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오히려 저점 매수나 물타기 매수할 때가 아니라 이 반등 상승권에서 비중을 50%라도 줄여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5월, 6월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반등이 힘을 점차 잃어가면서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이번에 길면은 6월 말까지도 반등 상승이 나오겠지만 5월 중순 정도가 지나면서 시장은 오히려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반등 상승의 고점을 찍고 슬슬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6월 중순 말 지나면서 시장은 오히려 다시 이 저점을 깨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갈 확률을 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상승 구간이 크게 만들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이 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반등이 또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4200, 4300은 염두하시고 조금 더 내려갔을 때는 4000 초반에 이 A 구간은 기본 염두하셔야 된다. 하반기까지. 예. 지금은 그 확률이 지금까지 보여지는 데이터를 봤을 때 시나리오란 퍼즐판에서 가장 확률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S&P 500은 또 그렇고, 환율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거 2022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제 트위터 내용을 보시면 예전에 개인 텔레그램에 올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2022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서 환율이 1200원대, 1300원 거의 인접할 때부터 또 그 달러를 대비해서 보유하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도 언제야 이제 1300원대 훨씬 넘어서 1400원대 넘었다가 다시 13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도 제가 아무리 안 내려와도 1300원 중반대는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제 1300원까지 내려왔죠. 좀 더 내려와서 그때까지 내려올 거니까 그때 비중을 달러 전환을 더 하시라. 왜냐하면 2024년도 아무리 체크해봐도 현재 데이터상은 중장기 상승 시제 시작이 곧 될 듯 싶고, 2024년 하반기 3분기 후반부터는 원달러 환율의 추세 상승 확률이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고 장기적으로 2,000원 넘어갈 확률이 있다. 2,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최근에 이제 곧 4월 달에 올려드린 거지만 뭐 이제 달러 비율을 각자 얼마나 그 전환을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산 비중의 기본 20, 30%는 지금 이미 돼 있어야 된다 달러로.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존에 돼 있더라도 그 달러 전환돼 있는 비중에 따라서 추가로 이번에 만약에 1,330원이 됐든 정말 많이 눌리면 1,400원 전후까지도 눌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감안해서 분할로 추가로 이번에 상반기 5월이든 전환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나중에 더 올라가더라도 거기서 눌려서 다시 1,400원 전후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이미 중장기적인 환율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 감안하고 분할로 자기 자산 원화표로 표시되는 자산의 최소 30%가 됐든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으로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에 관해서 미리 1, 2주가 됐든 한두 달이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확률치가 지금 추론했을 때 시나리오라는 구간에서 종합적으로 향후 어떻게 어떤 방향성하고 어떤 패턴대로 어떤 정도 가격 구간까지도 어느 시점에 진행될지를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지는 아니죠. 당연히 미래니까.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서 시나리오를 놨을 때 앞으로 이제 하루, 일주, 한 달 진행되는 데이터가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진다면 그러한 시나리오 베이스에서 대응을 해야죠. 대응을.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비중을 줄이든 아니면 매수 비중을 높이든 이렇게 대응할 거 아닙니까? 투자는 감으로 하거나 언론의 보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나 심리적인 거에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확률 높은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이제 잡설이 길어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환율하고 그런 부분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속적인 환율도 눌림이 있더라도 상승 가능성을 보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제가 이것도 이제 4월 중순에 인접하면서 아마도 이제 그 비트코인도 큰 상승이 있을 수 있고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이 있을 거라고 미리 유튜브도 그렇고 트위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도 이제 기본 9만 달러 아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눌림이 있을 겁니다. 4월 구간에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4월 말이나 이제 5월 초가 되면서 이 눌림 구간 지나서 이제 더 이 구점을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기존에 형성했던 3월 말에 형성했던 지점을 넘어서 눌리더라도 넘어서 기본 9만 달러 그리고 최대는 뭐 92K 전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 이제 그때 가야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그마치 한 달 이후의 흐름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정확한 값을 뭐 92,300달러 이건 좀 어렵죠. 사실적으로 저도 아무리 미리 이러한 추론 훈련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값은 지금 인접하지 않은 값에서는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점이 약 한 달 정도도 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 정도까지도 이제 반등 방향이 더 5, 6월 구간 돼서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시고 여기서 이제 바닥 찍었다라고 물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그 지금까지 보여주는 시나리오 부분들을 감안하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2K 전후까지도 올라갈지라도 여기서는 오히려 시장이 뭐 이제 바닥을 확인했고 다시 이 1월 고점을 넘어서 단기 눌림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확률이 지금은 너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의 변화가 뭐 어느 정도 생길지라도 지금 그 확률치가 거의 90%가 이 확률과 다르게 가는 확률이 90%고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뭐 단기 눌림 후에 1월 고점을 넘어가는 확률이 10%도 10%나 되거나 10%도 안 되는데 이 확률을 보고 확률의 변화가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고 기대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기 눌림 후에 5, 6월 구간에 기본 9만 달러에서 90일K 전후까지도 이제 올라갈지라도 5월 이제 중순 정도가 지나면서는 오히려 꺾일 수가 있다. 물론 6월 말 구간까지도 여기서 박스권에서 버티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6월 말 구간이 지나면서는 오히려 하락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던 이제 뭐 8만 달러 초반 지지 구간을 깨버리면 이 전체 추세는 반등 상승 끝나면서 오히려 이 저점을 깰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단기 반등 이후에. 그래서 7만 달러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거죠. 뭐 이제 그건 그때 가봐야 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67K 아래 구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67K 6만 이제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따져보면 74K 넘어서 67K 전후 구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더 먼 흐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방향성은 지금 현재 추론해 봤을 때 이러이러한 대략적인 확률을 갖고 있다. 그게 지금 확률적으로 높다. 저는 매우 높다라고 현재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리 앞서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트위터 내용을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 드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 유튜브는 이제 그때 제 개인적인 사정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올려드릴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뭐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두세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뭐 크게 기다리시면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가급적 텔레그램에 올라오는 이미지하고 텍스트의 시황적인 것들을 더 참고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반영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정답지가 명확하게 미리 앞서서 예단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 자체가 6년이 넘게 검증했을 때 80% 이상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오랜 시간 다양한 부분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100%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꾸준히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 제가 말하는 부분과 다르게 갈 가능성을 감안하고 모든 비부증을 대응하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50% 한계 50% 선까지는 최대로 놓고 그 부분에 맞게 대응할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게 확률적으로 유리할 거라는 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오늘 유튜브는 마치겠습니다.